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 대한 제목은 제가 이제 3.3 평방미터당 1,000만 원짜리 땅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우리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그러는 것은 항상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판단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면서 이 방송을 제2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35.2km 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그마치 9개의 정션 체인지와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 10개다라고 개성했을 땐 3.5km, 4km도 안 되는 데마다도 바로 뭐냐면 인터체인지와 정션 체인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바로 뭐냐면은 2015년 12월 달에 제1차 보상이 지금 얘기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 12월 달에 보상 금액, 1차의 보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3월 달과 2016년 아마 9월 달 정도 되면 2차, 3차 보상금이 나갈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사업에 대한 총 서울 문산 고속도로 1조 2천억에 대한 공사에 대한 총괄 지금 매니지먼트 관리 회사는 한국감정원입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바로 뭐냐면 보상계획 통보가 나왔는데,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2015년도 8월 달에 첫 보상 공고가 나갔다라고 그런 거를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요거는 제 자식놈에게 나온 겁니다. 그 나온 거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시청자 여러분들, 땅의 팔자는 인생의 팔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 팔자하고.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뭐하고 좋다, 여러 가지 가문 집안 환경이 좋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성인이 돼서 바로 뭐냐면은 성공한 인생을 사냐, 그건 아니죠. 근데 초등학교 때 또 학창 시절에 봐보면은 공부도 못하고 지지리에다가 맨 뒤에서 맨날 고생을 하던, 또 아니면은 낙제 바로 직전까지 가던 학생이 그러면 인생에서도 낙제를 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야.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모르듯이 특별히 땅의 팔자라고 하는 건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좀 전에 저희 이해관계인에게 나와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죠. 근데 공릉천교라고 아마 화면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 위에 붉은색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지번을 표시하는 게 보통 얘기하는 저기가 뭐냐면 뚝방입니다. 뚝이에요. 개천이에요. 개천에서 떨어지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뚝방 밑에 있는 농지입니다. 근데 저 뚝방 밑에 있는 바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농지, 그래서 제가 뚝방 표시를 해놨죠. 근데 사실은 제가 태어난 제 고향, 저희 집에서 저기가 바로 뭐냐면 약 한 400~500m 뿐이 안 됩니다. 근데 저 밑에 있는 땅, 뚝방 아래에 있는 땅, 보통 여러분이 얘기하는 절대농지라고 그러는 거, 절대농지라고 그러는 거, 보통 여기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죠. 원래 정식 지금 얘기하는 농지의 용어로서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농지죠. 저거를 저희 자식인 저희 딸이, 여식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이 땅을 하나 살라고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약 300~400m 뿐이 안 떨어져 있는 뚝방 밑에 보통 시청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절대농지라는 걸, 저걸 사게 하겠어요?
그건 사서 뭐래? 그러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저 딸내미, 저 여식이 바로 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사지 말라 우리는 저 땅을 샀는데 저 땅에 대한 보상 공고가 이겁니다. 바로 2015년 8월 31일 날서부터 9월 14일 날까지 열람을 시켜줬어요. 열람을 시켜줘서 보상계획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 보상계획 통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109, 209, 309, 409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건 반드시 뭐냐면은 공구별로 얘기하는 거지 구간별로 도로에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 비용은 109가 나가는 거고 209가 나가고 309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은 309에서 3에서 300 조리읍 능안리서부터 파주시 금능동 그래서 금능동에서 원롱에서 덕은리 구간 파주와 고양시의 일부 구간이 지금 얘기한 대로 저 토지에 대한 보상이 2015년 12월 달에 금액이 결정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경험을 쌓으실 건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저쪽 지역에서는 땅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나하고는 거기는 뭐 개성하고 가까워 평양하고 가까워 북쪽하고 가까워 그거가 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거기 가서 농사 지으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거기다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수익만 잘 올리시면 되는 거지. 뚝방 아래면 어떻고 휴전선 아래면 어떻고 저기 서울의 명동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은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서 어느 지역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기존에 있는 축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가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제가 제 1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치와 가격이라고 우리는 걸 갖다가 놓고 보면은 가격이라고 그러는 것은 시장에서 너와 내가 합의해서 좋다 얼마에 살게 알았어 얼마에 팔게 이것이 서로 합의가 된 그 가격점이 있죠. 요거가 바로 가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치라는 것은 자체가 갖고 있는 바로 뭐냐면 내재된 존재 밸류라고 그러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함부로 저도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모든 부동산에다가 내재가치 미래가치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가 직시적으로 현안에 나와 있는 지상물인 건물에서는 가격이라고 우리는 내용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근데 땅만큼은 가격이라고 보지 말고 가치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땅을 보는 거를 아파트를 그동안에 경매로 사시고 또 아파트를 여러분이 매매하시고 사보시고 매입하시고 이러한 관점 가지고 땅을 보면 절대 백전백패한다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아파트라는 건 당장 가격 시점 보는 거예요. 주변 정황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환경, 부동산을 에워싸고 있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를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내용을 갖다 분석하면은 미래가치라고 그러는 거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기존 축을 무너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생 팔자, 사람 팔자를 바꾸는 거. 소위 말해서 낙제를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뭐냐면 졸부가 됐든 뭐가 됐든 큰 부자가 돼서 소위 말해서 목에다 힘주고 어깨 쫙 펴고 다는 사람들 보면 땅 때문에 팔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뭐냐? 경험과학에 의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봤을 때 엠피리컬 사이언스라고 그러죠. 이 경험과학에 의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경험을 얻으세요.
그래서 자, 구리서부터 세종시까지 가는 제2 경부고속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뭐 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너도나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쪽에서 내가 또 방송을 해서 예견을 해드리겠다 이거. 현재 인터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저만 한다? 그것도 없어요. 아직은 인터체인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상을 해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 아 좋다, 박준호가 서울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는데 나도 좋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 가지고 내가 경험을 해봐, 간접 경험에서 투자를 갖다 놔줘야겠다. 이러한 거를 여러분이 쌓아놓으시기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동안에 봐보면은 제 강의가 한 5, 600편 그 인터넷에서 나돌고 있죠. 그런데 봐보면 하나의 인덱스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빠른 시간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는 천천히 하는 게 그동안에 원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30년 동안에 내가 부동산에 대한 경험을 해오고 그 다음에 대기업인 진로에서 저걸 했던 30대 중반에 그룹 부동산을 갖다가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녀 보고 그러면서 경험을 했던 것, 또 대학에서 현재까지 강의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뭐냐면 산학과, 우리가 보통 얘기한 실무와 이론을 같이 축적된 내용 가지고 토지를 특별히 인터체인지 부분을 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거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1번의 땅 팔자가 이제 저 수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공시지가는 43만 원인데 보상 가격은 55만 2천 원으로 나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 보상 가격은 2015년도 12월 달에 보상 통보가 온 내용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이제 서울 문산 고속도로 편입 예정 내용에 여기에 또 기가 막힌 또 그 부동산의 내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총 47필지 중 27필지가 들어갔어요. 저기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설문 인터체인지입니다. 설문 인터체인지의 바로 뭐냐? 후면지예요. 후면지에 있는 저 땅도 저한테다가 사실은 사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는 사서 뭐래 그러면서 그래놨습니다. 근데 저기가 바로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로 붙기 위해서는 라운드처럼 빙 돌죠. 크로바 잎처럼. 이게 교통광장이라는 게 저기가 교통광장으로 들어왔어요. 저럴 줄 알았으면 저도 저기에다 갔겠죠.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이 정보의 가치가 가격에, 토지 가격에 반영되는 메커니즘이죠. 이 메커니즘을 알면은 여러분 땅 박사 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저에게 좋은 말씀들 하시고 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엠피리컬 사이언스, 소위 말해서 경험과학에 의한 상당히 많은 거를 대기업에서 30대 중반서부터 10한 4, 5년을 대기업에서 그룹 부동산을 전담을 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카스나 이런 거는 전부 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해봐 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경험해드린 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이제 그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내용인데 자, 보자 이거요. 학습 효과. 이곳에서 찾아라. 어디? 구리에서 세종 가는 거. 자, 서울에서 문산까지 고속도로. 이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또 무슨 일이 났으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예측을 해봐 보자 이거요. 왜 그러냐? 요 바로 전 단계가 어디냐? 구리에서 세종시까지 제2 경부 고속도로 단계. 설리예요. 바로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강의를 한다라 그러니까 제 제자들에게는 이미 강의를 해드리고 답사도 같이 했습니다. 뭐 있는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저희 제자들이나 또 뭐 저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공개하길 바라겠어요? 안 하길 바랍니다. 근데 부동산 TV에서는 다시 한번 이 방송은
제가 어디에다 투자를 안 내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여러분의 의사 판단에 결정적인 여러분 지침돌이, 지름길이 되게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알으셨어요? 이거는 무슨 땅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고속도로나 철도 역사에서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지점에 탁월한 선택이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우선 이 고속도로를 얘기하죠. 자, 우리는 포천에서, 여러분 경기도 포천이 있죠. 포천에서 구리까지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포천까지 가는데 포천에서 철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게 되는데 현재 공사는 어디냐면 포천에서 구리예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드렸죠. 구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용인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천안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세종시까지 가는 이게 고속도로가 바로 뭐냐? 끝점과 시작점은 세종시, 끝점과 시작점은 현재는 포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이 도로와 앞으로 공사를 해갈 도로를 합쳐서 요게 총괄적으로 보면 서울 지금 얘기하는 세종시 간 제2경부 고속도로인데 실질적인 끝점은 포천과 철원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오늘 강의해드리는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문산까지 끝날 거냐? 아니, 앞으로 갈 거는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로 해서, 그 다음에 저 북경으로 해서, 아니면 베를린까지 가는 이것이 아시안 하이웨이의 지금 모태가 되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다 붙여놨죠. 평양에서 문산까지, 물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문산서 서울까지 뚫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서 광명은 아직까지 공사를 안 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곡지구를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알으셨어요? 이게 마곡지구를 갔는데 광명에서 수원은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수원에서 이게 안양 구간인데 현재 공사 중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평택 요것도 공사 중이고, 수원에서 평택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평택에서 바로 수원까지 호매실 지구 있죠. 여기까지 나오는 지금 고속도로 타시죠. 그 도로가 이게 앞으로 평양으로 해서 신의주에서 나가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평택까지 가면은 이것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끝점은 익산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전라북도 이리, 익산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2 경부 고속도로의 끝점, 시작점은 세종시예요.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 이거는 앞으로 이어져 나갈 도로가 평양으로 가는 그러한 그래서 구간별로 공사하고 지금 얘기한 개통되고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는 서울의 보통 우리가 얘기한 난지도, 상암동이 되죠. 방화대교입니다. 여러분들 강북도로를 타고 가시다가 인천공항을 가시게 되면은 한강다리, 행주산성에서 다리를 건너가시죠. 그 방화대교가 기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속도로는 계속 이어져서 익산까지 제2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익산까지 가는 내용이다 라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 문산 고속도로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신문에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을 갖다는데 35.2km입니다. 여기는 현천동이 되는데 현천 IC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방화대교, 행주산성이라고 그러면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을 겁니다. 행주산성에서 문산에 가면은 내포리가 있어요. 이 내포리가 있는데 내포리까지 35.2km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구간별로 해놨어요. 서울서 문산까지는 35.2km인데 35km인데 아직은
공사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제가 미라고 써놨어요. 광명에서 서울은 20.2km인데 이것도 아직도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미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서수원에서 광명까지, 소위 말해서 광명에서 서수원까지는 27.4km인데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수원에서 서평대까지 38.5km는 완성이 됐어요. 차량이 다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평턱에서 홍성까지 66km, 제2 서해안고속도로는 아직도 미가 되고 홍성에서 익산까지 앞으로 나갈 도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단순 고속도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실 것 중에 하나가 서울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요게 이제 뭐냐면 제일 위에 내포 나들목이라고 돼 있어요. 나들목은 인터체인지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그 도로법에 관련돼 있는 규정들을 보면 고속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고속국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한 77번 도로가 그 유명한 자유로입니다. 이 자유로 77번은 자유로뿐만이 아니고 서해안 목포까지, 여러분들 서해안에 있는 가장 바다에 가까운 도로를 77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새만금에 가면 방조제가 나오죠. 그것도 77번 도로가 됩니다. 이 77번 도로가 아직도 개통이 안 된 지점도 있어요. 개통이 안 된 지점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로 같은 경우는 10차선입니다. 왕복 10차선의 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인터체인지라고 그래야 될 거냐, 아니면 정션 체인지라고 그래야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어차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걸 정션 체인지라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정션 체인지라고 그럽니다. 왜냐? 이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천 나들목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보통 방화대교 시작점까지예요. 그래서 총 35.2km 정시 IC 인터체인지가 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션 체인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게 2개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은 9월 달에 통보가 갔는데, 자, 1차는 12월 달에 2015년, 2차는 2016년 4월 달에, 3차는 2016년 10월 달에 보상을 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공사는 착공은 이미 착공 테이프는 끊었어요. 근데 공사 시작은 2016년 3월 달에 하고 2020년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도로가 개통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